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실험이고요. 10N짜리 무게의 물체가 용철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때 물체의 무게 10N, 그리고 물체가 정지해 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면 물체의 무게 10N, 그리고 용철이 물체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용철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저울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세 힘이 평형관계다. 이때 용철이 1cm가 늘어났을 때 저울의 측정값, 즉 저울이 물체를 떠받친 힘이 8N이었죠. 그러면 용철에 작용한 힘이 2N이었다. 그러니까 용철이 1cm 늘어날 때 2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2cm가 늘어나면 이제 4N이 되는 거고요. 그때 저울이 물체를 떠받친 힘은 6N, 그리고 저울의 측정값이 2N일 때 용철이 물체를 끌어당긴 힘은 8N. 그러면 그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4cm가 되는 거죠. 보기의 기억,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1cm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요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니은, 기억은 6, 옳은 내용, 니은은 4, 역시 옳은 내용. 정답은 4번. 질량이 각각 M인 A, B 자석이요, 일정한 플라스틱 책상면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정지했다라는 것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이때 책상면이 A에 작용하는 힘, 즉 책상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책상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힘은 작용점이 A에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의 크기가 책상면이 B를 아래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의 3배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3N으로 넣을 거고요.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N으로 넣을게요. 또한 A, B는요 서로가 질량이 어떠나요? 질량이 같죠. 같기 때문에 둘 다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 A에 작용하고 그 힘이 mg, 그리고 B 역시 질량 m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mg라는 이제 중력, 즉 무게가 이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가 자기력이 작용하죠. 이때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은 빨간색으로 표현할까요? B에 힘의 점이 놓여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 F라고 표현할까요? 스몰 F. 그러면 반작용력에 의해서 B가 A를 잡아당기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그 힘 역시 F가 되는 거죠. A에 작용하는 알짜힘 0이 되는 거고요. 이때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에다가 아래로 작용하는 자기력과 그리고 자신의 무게를 이제 더해서 뺀 값과 같고, 이때 수직항력의 3배는요, 수직항력은요 자기력 플러스 자신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걸 1번식으로 표현할 거고, 다음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역시 0이 되는 거죠. 이때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 수직항력과 자신의 무게. 그러면 자기력은 수직항력 더하기 무게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2번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수직항력 n에 해당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수직항력 n에 해당하는 값은 F의 n 플러스 mg를 대입을 하면 수직항력은 mg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기력은 mg 플러스 수직항력으로 2번식에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mg. 그렇죠? 그럼 이제 보기 볼까요?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그렇죠.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알짜힘 0이 되는 거고.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EMG가 되는 거죠. EMG.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EMG,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EMG. 니은 옳지 않은데요.
디귿,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즉 mg.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가와 같이 연직 윗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수평으로 고정된 체중계 위에 무게가 600N인 학생 A, B가 서 있고요. 이때 중력과 속도는 10이래요. 그러면 A하고 B의 질량은요, 각각 60kg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B에게 어깨를 연직 아래로 F의 힘으로 누르고 있대요. 그럼 A가 B를 연직 아래로 F의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반작용력에 의해서 B는 A를 위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떠받치는 거죠. A의 무게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의 무게 아래쪽으로 600N, B의 무게도 아래쪽으로 600N. A하고 B에 이제 작용하는 R자 힘에 따라서 체중계의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우선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일정할 때, 즉 가속도가 0일 때, 또 달리 표현한다면 R자임이 0일 때는요, 체중계에 측정되는 값은 A, B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A, B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 반작용력은 체중계가 A와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수직항력, 즉 체중계가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체중계가 A의 무게를 측정하는 값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체중계가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B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 즉 체중계에 측정된 A의 무게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림 나에서 엘리베이터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3초일 때는 일단은 R자임이 0이 되는 거죠. 가속도가 0이니까.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이 A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값의 2배다. 체중계의 측정값이 수직항력이라고 했어요. 수직항력. A하고 B의 수직항력. 그러면 A와 B의 수직항력의 B가 1대 2가 된다.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의 수직항력은 A의 무게에다가 B가 A를 떠받치는 힘 F로 표현할 수 있고요. B의 수직항력은 B의 무게에다가 A가 B를 누르는 힘 F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몇 대 몇? 1대 2가 된다. 그러면 600 플러스죠. 600 플러스 F는 2를 곱해주면 2F, 그러니까 1200에다가 1200에다가 2F를 빼준 값과 같다. 그럼 F가 얼마 나오나요? F는 200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B를 누르는 힘 200N, 그리고 B가 A를 떠받치는 힘 200N이 나온다. 그래서 보기에 1번 F는 200N 맞고요. 니은 1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 1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다가 1초일 때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같기 때문에 60 곱하기 1초일 때의 가속도 얼마? 1초일 때는 2초 동안 속력이 4가 이제 변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0N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럼 니은은 옳지 않는 내용. 다음 디귿 볼까요? 5초일 때는 가속도가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2초 동안 속력이 4에서 2로 감소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1m/s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래쪽 방향으로
1m/s의 제곱이다. B가 서 있는 체중계의 측정 값을 물어보고 있죠. 즉 수직항력,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얼마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요, 5초일 때 아래쪽으로, R자임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B의 R자임은, 5초일 때 B의 R자임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제 600에다가 200, 800이 되는 거죠. 800에다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빼준 값이 된다. 그러면 질량이 60에다가 가속도가 1. 그럼 수직항력은, 즉 체중계의 측정값은 얼마? 740인가요? 예, 740N이 나온다.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그림 가는 A, 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A를 손으로 잡아 A, B를 정지한 상태로 나타냈대요. 그리고 나는 가에서 잡고 있던 이 손을 놓는 순간부터 A의 변이를 나타냈고 2초일 때 A와 B가 연결된 실이 이제 끊어졌다. 그리고 A, B 질량이 각각 m과 3m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중력과 속도는 10m/s의 제곱. 0과 2 사이에서 A, B 작용하는 R자임으로부터 가속도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A에 작용하는 외력은 A의 무게,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0m으로 표현할 수 있죠. B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로 놓을게요. 그러면 0에서 2초 이제 사이에 A, B에 이제 작용하는 R자임으로부터 가속도, R자임 두 물체의 질량이 4m이고요. 그때 가속도를 곱한 값이 B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에다가 A에 작용하는 힘 10m이 되는 거죠. 이때 가속도를 A가 2초 동안 이동한 변이를 통해서 계산할 텐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S는 2분의 1 AT의 제곱식을 통해서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초 동안 4m 이동했죠.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시간이 2초. 그럼 2의 제곱 4.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2m/s의 제곱이 되는, 이제 동시에 2초인 순간 A, B의 속도를 찾을 수 있죠. A는 위쪽 방향으로 4m/s가 되는 거고요. 가속도가 이 시간이 2가 흘렀으니까 B는 빗면 방향으로 속도가 4m/s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1초일 때 A의 가속도 2m/s의 제곱이다. 이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은 실이 끊어지고 나서 t0일 때 A의 변이 값을 지금 물어봤는데, t0일 때 A의 변이를 보시면요, 순간 정지한 순간이다라는 거, 정지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는데, t0일 때 A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다. 즉 정지를 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먼저 t0일 때,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2초 이후에 A의 가속도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 A의 가속도,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무게, 그러니까 A의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러면 가속도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m/s의 제곱이라는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2초일 때 A의 이제 속도가 4m/s였죠. 그리고 t0일 때 이제 정지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S가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변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할게요. 그럼 2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때의 A가
이동한 거리, 즉 변이는 S-4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 속력이 0, 그리고 처음 속력이 4. 그러면 4, 4, 16이 되겠네요. 그럼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20S는 더하기 80은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20S가 마이너스 9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S가 얼마 나오나요? 20분의 96. 20분의 96은 저 4.8이 나온다. 그래서 S의 변이는 4.8이 되는 거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S는 위치가 4.8이 되는 거고, T0도 한번 볼까요? 지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위치가 4에서 4.8로 위치가 변했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가속도 앞에서 계산했어요. 가속도 마이너스 10.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러면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에서 t0까지의 시간 간격은 0.4초가 돼야지만 0.4분의 4,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t0 사이의 시간 간격은 0.4초다. 그러면 t0가 2.4초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니은 옳은 내용이죠. 4.8. 그리고 t0일 때의 비의 속력. 그러면 2초일 때 비의 속력이 4m/s였고요. t0라는 거는 0.4초만큼 시간이 더 지났을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B의 R자임으로부터 B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B의 R자임은 3m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가속도 B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 얼마? F가 얼마가 나왔었죠? F값을 계산하지 않았었나요? F값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가속도를 위식에다 대입을 하면 F는 18m이 나오는 거죠. 18m이 된다. 그럼 가속도 B는 처음 운동 방향에 대해서 6m/s의 제곱이다. 그러면 t0일 때 B의 이제 속력은 처음 2초일 때의 속력에다가 그리고 가속도 곱하기 t에서 t0까지의 시간 간격, 즉 4 더하기 6 곱하기 델타 t 0.4, 그러면 6.4m/s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3번. 물체 AB가 실 P에 그리고 물체 B와 추가 Q에 연결되어 있고요. A, B 축가 함께 등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A하고 B의 질량은 각각 1kg과 2kg, 그리고 실험 1, 2, 3에 따라서 추의 질량은 M1, M2, M3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P가 A에 작용하는 힘도 16, 15 기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아래를 보시면요, M1과 M2의 질량 차와 M2와 M3의 질량 차는 서로가 같고 M2가 M3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선 실험 1, 2, 3에 따른 개를 이루는 물체의 R자임을 표현해 볼게요. 실험 1에서는 전체 질량이 3 플러스 M1,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A1으로 넣을 거고요. 그때 외력 추의 무게 10M1에다가 A의 무게 10을 빼주면 되겠죠. 실험 2에서 개를 이룬 물체 R자임 전체 질량 3 플러스 M2의 가속도 A2는 10M2 빼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실험 3에서는 전체 질량 M 플러스 M3 그리고 가속도가 A3으로 나타낼 거고, 그때의 외력 10M3 빼기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A의 가속도를 찾을 수 있죠. 그 A의 가속도가 실험 1에서의 가속도와 실험 2에서의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험 1에서는 P가 A를 끌어당기는 힘 10N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물체의 무게가 10N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게 16 빼기 10, 즉 6이 된다. 그래서 실험 1에서의 개의 가속도, 개를 이루는 물체의 가속도는 6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실험 2에서는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15N. 그러면 질량 1에다가 가속도 A2를 곱한 값이 R자임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면 실험 2에서의 개의 가속도는 5m/s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험 1에다가 가속도 6을 이제 대입을 하면 6, 3, 18 더하기 6 m1는 10 m1 빼기 10이다. 그러면 m1의 질량은 4m은 28 그러면 4, 7에 28 그러면 7kg이 되겠죠. 실험 2에서도 가속도 5를 이제 곱해주면 15 더하기 5 m2는 10 m2 빼기 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m2의 질량은 5가 되나요? 그렇죠. 5kg이다. 그러면 m1과 m2의 질량 차이가 얼마가 나왔나요? 2가 나왔죠. m1은 7, m2는 5, 그 차이는 2. 그러면 m2하고 m3의 질량 차도 2가 되는 거고, m2의 질량이 5였고요. m3이 m2보다 질량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m3의 질량은 3kg이 된다. 그러면 3kg을 이제 대입을 통해서 이번에는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값은 전체 질량이 이제 6 곱하기 실험 3에서의 가속도는 30 빼기 10이다. 30 빼기 10. 그러면 A3에서의 이제 가속도 6분의 20이 나오나요? 그렇죠. 6분의 20. 그러면 6분의 20은 3분의 10m/s의 제곱이다.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10m/s의 제곱이라는 가속도 값이 이제 나왔어요. 보기를 갈까요? 1번 기억. 1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의 제곱이다. 예, 그렇죠. 6m/s의 제곱. 기억은 옳은 내용. 니은 실험 2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P가 B를 잡아당긴 힘이나 Q죠, Q. Q가 B를 잡아당긴 힘이나 Q가 Q를 잡아당긴 힘은 어때요? 크기가 같죠? 그러면 B의 R자임을 통해서 Q의 힘을 찾는 게 아니라 Q의 R자임으로부터 실 Q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Q에 작용하는 R자임 실험 2에서죠. 실험 2에서 질량 추 5kg. 그러면 5kg 곱하기 이때의 가속도가 얼마였나요? 이때의 가속도가 5였죠. 그러면 5는 그러면 이거 추의 R자임이 되는 거고, 그 추의 R자임은 추의 무게가 50, 그리고 실이 Q를 잡아당기는 힘을 빼준 것과 같다. 그러면 실이 즉 Q가 추를 당기는 힘은요 25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 30N이 아니라 25N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을 볼까요? 기억은 그러니까 P실이 A를 끌어당긴 힘이 기억이었잖아요. 이거 얼마냐? 근데 A는 아래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때 가속도가 얼마 나왔죠? 가속도가
예, 3분의 10이었죠. 그러면 R자인 1 곱하기 3분의 10은 P가 A를 끌어당기는 기억에다가 10N을 빼준 값이 된다. 그러면 기억은요, 3분의 10 더하기 10이니까 3분의 40N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14가 아니라 3분의 40N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되게 또 옳지 않는 내용.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2m과 3m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A하고 B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때 가와 나에서의 A, B의 가속도는 방향이 서로가 같고, 그리고 단의 시간에 따라서 A의 속도를 나타냈는데 P하고 Q는 가나에서 A의 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가에서 이 M짜리 물체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때의 외력을 EF다라고 넣을 거고요. 그러면 나에서는 같은 빗면, 그러면 질량이 3M이니까 3F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3M짜리 B의 무게는 가에서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30M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20M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A의 속도의 변화는 역시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P가 가의 경우가 되는 거고 Q가 나의 경우가 된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되죠. 그러면 가에서 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개의 가속도의 B는 기울기가 7대 3이기 때문에 7대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의 개를 이루는 물체의 R자임의 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가에서는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되나요? 전체 질량이 5m이 되는 거죠. 5m. 그래서 5m 곱하기 이때 가속도를 7a라고 표현할게요. 7a. 그러면 30m에다가 EF를 빼준 값과 같다. 이거를 1번씩이라고 넣을 거고, 나에서 개를 이룬 물체의 역시 R자임은요, 전체 질량이 5m,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는 3a로 넣을게요. 왜? 가속도가 가와 나가 7대 3의 이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20m-3f로 넣을 수 있죠. 이거를 2번씩이다 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가속도 B가 7대 3이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7대 3이라고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질량은 5m으로 서로 같지요. 그래서 7대 3은 30m 빼기 2f 대 20m 빼기 3f와 같다. 이 시간 풀어서 써볼까요? 그럼 90m 빼기 6f는 140m 빼기 21f가 되는 거고, 그러면 m과 f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21f를 좌변으로 90m을 우변으로 이제 이항을 시키면 F가 3분의 10m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F 3분의 10m을 1번이나 혹은 2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1번식에다가, 즉 F는 3분의 10m이라는 이 식을 1번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5m 곱하기 7a는 30m 빼기 2f니까 3분의 20m이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가속도 a 값이 나오는데, 가속도 a는 35를 넘기면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3분의 2 m/s에
제곱이 나온다. 일단 보기를 볼까요? P는 가에서의 A의 속도이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T0는 1이다. A의 가속도가 그러니까 A의 가속도가 아니라 A가 3분의 2 m/s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이제 7을 곱해줘야 되니까 14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서의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된다. T0가 이제 시간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에서의 속도 변화가 7. 그러면 다시 갖다 써볼까요? 가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14가 되는데 시간 변화율 T0분의 7이 3분의 14가 된다. 그러면 T0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3분의 14가 되기 위해서는 3의 절반,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T0는 1.5초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가 같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A나 혹은 B의 R자임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A의 R자임으로 계산하는 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 A를 당기는 이제 실의 힘의 크기를 T로 넣을게요. T 가에서는 T1, 나에서는 T2로 넣을게요. 그러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 2m 곱하기 가속도가 7a, 3분의 14였죠. 3분의 14는 T1 빼기 2F다. 근데 F가 3분의 10이었죠. 그러면 3분의 20M이 되는 거고, 나에서도 볼까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으로 계산해야 되군요. B 3M 곱하기 이때의 가속도 값이 2였죠. 2는 실의 장력 빼기 3F다. 그러면 3F는 10M이 되는 거죠. 10M. 그러면 장력 T1은 이항을 시키면 16M이 나오고요. 나에서의 실의 장력은 10 더하기 6이니까 역시 16M이 나왔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의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16M으로 서로가 같다. 따라서 정답 4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 스몰m, 스몰2m, 라지m인 물체 A, B, C를요 실로 연결하고 B를 평면 위에 가만히 놓았더니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L만큼 이동한 순간 EV가 되었다. 그러면 A, B, C 모두가 L만큼 이동한 순간의 속력은 EV가 되는 거죠. 나는요 C하고 B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역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L만큼 이동한 순간 속력이 V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개를 이루는 물체의 가속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물체는 가나 나에서 둘 다 정지 상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결론은 이제 가속도 A는 ES분의 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총 2L을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L을 이동했으니까 2L분의, 그리고 이 L만큼 이동했을 때의 속력이 2V였으니까 4V의 제곱, 그리고 나에서의 가속도는 2 곱하기 L분의, 그리고 L만큼 이동했을 때의 속력이 V였으니까 V의 제곱이다. 즉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의 b는 4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의 b는 4대 1이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가와 나에서 개를 이루는 물체의 알짜임을 나타내 볼 건데요. 가에서는 전체 질량이 3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가. 그러면 중력가 속도는 그냥 g로 표현했네요. 그러면 라지 mg 빼기 스몰 mg가 되는 거고, 이걸 1번식으로 넣을 거고요. 나에서는 전체 질량 3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나. 이때는 emg에다가 mg를 빼주면 되겠죠. emg 빼기 mg다. 그러니까 2번식을 2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b가 4대 1이라는 걸 통해서 스몰 m과 라지 m의 이제 질량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식으로 이제 1번식을 나타내면 이항을 시켜주면 가속도 가는 3m 플러스 라지 m 분의 라지 m 빼기 스몰 m으로 넣을 수 있고, 나도 역시 질량을 이항시키면 3m 플러스 라지 m 분의 2m 빼기 m이니까 m이 되는 거죠. m. 이때 이 가속도 b가 4대 1이 되는 거고, 분모는 똑같으니까 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4m은 라지 m 마이너스 m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지 m 값이 얼마가 나온다? 스몰 m의 5배가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볼까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의 가속도의 루트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라지 m은 스몰 m의 5배다. 그렇죠? 니은은 옳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디귿. 이동한 거리 L을 중력과 속도와 속력으로 표현을 했죠. 위에 보시면 이제 가속도가 이제 이동거리와 속력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디귿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1번 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텐데요. 1번 식에서 전체 이제 질량은 8m이 되는 거죠. 라지 m의 질량이 5m이었으니까, 그래서 8m 가의 가속도는 5mg 마이너스 mg와 같다. 그러면 가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가속도 2분의 1g는 2L분의 4V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동한 거리 L은요, L은 G분의 4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이동한 거리 L은 G분의 4V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가와 같이 질량이 M, 2M, 3M인 물체 A, B, C를요, 실로 연결하고 빗면 위에 점 P에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P에서 Q만큼, 즉 B가 D1만큼 이동한 후에 실이 끊어졌대요. 실이 끊어지고 나서 그림 이제 나를 보면 B가 다시 Q를 통과하는 순간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B는 이제 운동을 표현하면 Q에서 끊어졌죠. Q에서 끊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다시 Q로 돌아온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이 끊어진 후 이제 이 순간까지 이제 C는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B가 갔다가 다시 Q까지 돌아오는 그 이제 순간까지 C가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했는데, 그동안 D2만큼 C는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 B가 D1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나에서 C가 D2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가 같다. 그러니까 가에서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즉 D1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나에서
C가 B가 Q에서 다시 Q까지 돌아오는 데의 시간 T와 같다. 그러니까 B가 가에서 D1 이동할 때의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나에서 B가 Q에서 올라갔다 다시 Q점으로 돌아오는 데의 시간도 T, 그리고 C가 D2만큼 면적 아래로 운동하는 데의 시간도 T만큼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시간에 따른 B의 속도 변화를 한번 나타낼게요. B가 처음에 속력이 이제 0이었고요. T라는 시간 동안 빗면 위쪽 방향으로 등가서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B의 이제 속력이 V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이 끊어지고 나서 B가 같은 시간 동안 Q에서 다시 Q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B가 Q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V였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순간에 속력도 V가 되죠.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러면 B는 실이 끊어진 순간 플러스 V였다라고 한다면 실이 끊어지고 나서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는 마이너스 V다. 마이너스 이제 V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B의 가속도의 B는 1대2다. 뭐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가속도의 B는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에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A가 아래로 mg, 그리고 C는 3mg, 그리고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B에 작용한 힘을 F. 나에서도 A에 작용한 힘 mg, 빗면 방향으로 작용한 힘 동일하게 F. 이거 좀 지워볼까요? F. 그리고 이제 나에서 C는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3mg. 그러면 C의 가속도는 그대로 중력 가속도 G가 이제 되겠네요. 가에서의 가속도 방향은 이쪽, 나에서 A,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그리고 C의 가속도 방향은 연직 아래쪽.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한번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개를 이루는 물체의 알짜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새 물체의 질량이 6m이 되는 거고, 그때의 가속도 A가, 그러면 이때의 외력은 C의 3mg에다가 A의 mg를 빼주고 빗면 방향에 F 또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mg 빼기 F가 된다. 1번식으로 넣을 거고요. 나에서 A, B의 알짜임도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질량 3m의 가속도 A나, 그때는 mg 플러스 F가 되는 거죠. 이걸 2번식. 이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가와 나가 서로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가속도의 B는 얼마? 1대 2가 된다. 그러면 가의 가속도와 나의 가속도를 이제 질량과 F로 표현하게 되면, 가에서는 um분의 2mg-f, 나에서의 가속도는 3m분의 mg 플러스 F가 되죠. 이 값이 1대 2의 값이 된다. 그러면 위식을 이제 풀었으면 F하고 mg에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요. 풀었으면 F는 2분의 1 mg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선 F,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분의 1 mg다라는 관계식을 얻었고, 이 관계식을요 1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할게요. 1번식. 그러면 1번식에다 이제 대입을 이제 하게 되면 6ma 가는 2mg 빼기 2분의 1 mg가 되죠.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4분의 1g가 나오네요. 4분의 1g가 된다.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가 4분의 1g면 나에서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그 크기는 2배니까 2분의 1
g다라고 넣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가에서의 a, b, c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a, b의 가속도 4분의 1g와 2분의 1g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다음에는 C가 나에서 t 동안 C의 속도의 이제 변화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 나에서 실이 끊어지기 직전에 C의 속도는요, 가속도가 가에서 4분의 1g였으니까 4분의 1g 가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t일 때 C는, 그러면 VC라고 할까요? 이제 C는 4분의 1G가 된다. 4분의 1GT가 된다. 4분의 1GT가 된다.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분의 1G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서 실이 끊어지고 나서 또 T라는 시간 동안 가속도가 G였으니까 이 T일 때에는 T일 때보다 속도가 GT만큼 더 증가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5 GT의 속도가 된다. 대충 여기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C의 가에서 실이 끊어지기 직전 4분의 1g, 그리고 나서 C가 D2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이제 그 순간의 속도는 4분의 5gt. 지금 문제에서는요, D1분의 D2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그러면 이제 첫 번째 D1은 B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죠. B. 그럼 처음 속도가 0이었고, 그러면 2분의 1 가속도가 가니까 4분의 1g가 되는 거죠. 4분의 1g의 시간의 이제 제곱. 그러면 D2 볼까요? D2는 C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C이 끊어진 순간의 속도가 4분의 1gt. 그러면 4분의 1gt에다가 그리고 t라는 시간이 또 흐른 거잖아요. t라는 시간이. 그러면 곱하기 이제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는 g가 되죠. 더 g t의 제곱.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8분의 3이 나오나요? 8분의 3? 4분의 3이죠. 4분의 3 gt 제곱이 나온다. 그러면 d1은 8분의 1 gt 제곱이 나왔고요. 그래서 d1분의 d2 왼쪽에다 쓸게요. 공간이 안 되네요. d1분의 d2는 8분의 1 GT제곱. GT제곱은 소거가 되니까 8분의 1 분의 4분의 3이다. 그렇죠? 그러면 4분의 83, 24가 되는 거고, 64, 24.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오겠네요.